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과학이랑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고은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벌써 한 해가 12월이죠.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올 한 해, 이제 희망찬 한 해를 보냈을 수도 있고, 혹은 좀 아쉬움이 가득한 한 해로 보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에게 3년이 남아 있습니다. 2023년, 24년, 25년. 앞으로의 3년이 앞으로 지나갔던 10년보다 훨씬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3년을 로드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설명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릴 거고요. 지금 예비 고1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등과학과 고등과학의 차이점,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과, 저는 생명과학 강사니까 생명과학 위주로 로드맵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강좌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을 했고요. 저도 어렸을 때 학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수학과학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했고, 제가 대학교 갈 당시에 생명과학과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과학과를 가게 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명과학이랑 저랑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현재는 전공을 살려서 생명과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다운교육에서 강의하고 있고, 영통 대찬 메이드 학원, S 학원 이렇게 출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많이 들어보시다 보면요, 뭐 중등과학, 고등과학뿐만 아니라 중등 영어, 고등 영어, 중등 수학, 고등 수학 차이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중등과학, 고등과학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1학기 중간고사 끝나면요, 과외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보통 중학교 때 잘했던 학생들이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특히 과학을 굉장히 잘했는데 갑자기 1학기 중간고사를 못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들을 분석해 봤어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문제점은요, 일단 중학교 때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투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완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내공의 힘 문제집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풀면은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구나, 이런 마인드로 와서 고등과학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고등과학에서 똑같이 하니까 이제 성적이 안 나왔던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케이스는 처음에 완자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한 권을 풀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이걸 풀었으면은 분명히 성적이 좋았을 거야. 그럼 내가 이걸 풀어서 고등학교 때는 잘 볼 수 있겠지 라는 마인드로 갔던 거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중등과학과 고등과학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중학교 때 했던 대로 하면은 고등학교 때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진행했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중학교 내신은 이제 A 등급이라고 해서 90점 이상이 같은 등급을 가지게 되고요. 그 비율을 따지자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20%에서 많으면 30%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 내신에 따지면은 불과 3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고등 1등급은 이제 상위 4%를 지칭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더욱 어렵게 문제를 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어렵게 될까요? 과연 오투 문제, 완자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 통합과학의 과정을 보면요, 과학 탐구 영역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통합과학 교육 과정을 1년 교육 과정입니다. 이걸 나열해 보았고요. 각 단원별로 보면은 생명, 그 다음에 화학, 지구과학, 물리 다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연계된 부분들은 다 과학 탐구 1 부분이랑 2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처럼 그냥 기본 문제, 오투 문제, 혹은 완자 문제 이런 걸로 해결이 되느냐? 되지 않겠죠. 더 추가적인 문제들을 풀어야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원에서 연계된 부분, 과학 탐구 영역에서 나온 어려운 문제들을 선생님들도 변형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부분에서 원과 연계된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2명이 선생님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3명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4명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 따라서 진도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1단원, 2단원이 1학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3단원, 4단원이 2학기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그럼 어렵게 됐느냐? 물론 학교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달라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생명 전공이다 하면 본인이 잘하는 생명을 어렵게 내고 싶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물리 파트, 역학 부분이랑 그 다음 화학 파트에서 조금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물리랑 화학 부분에는 화학 1, 물리 1이랑 조금 더 연계되어서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생명지학은 무조건 쉽게 나오느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그 프린트를 봤을 때 이 선생님이 어려운 내용을 해줬네, 수업을 했네 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생명, 지구과학도 연계를 통해서 더 어렵게 수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화학이랑 물리 파트를 먼저 다 하고 나중에 생명이랑 지학은 학교별에 맞춰서 그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낼 것 같으면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최선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로드맵을 짜야 할까요? 제가 이것은 일단 이공계 기준으로 짜봤어요. 만약에 문과 학생이라고 하면은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통합과학 2학기 부분 수업 들으면 돼요. 그런데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기준으로 과학탐구를 2과목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경우는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 전범위를 하고 최소한 과학탐구 한 과목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과목에 전체 개념반을 들어서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고 그 다음에 각 파트마다 예를 들면 생명은 유전 파트가 어렵고요. 화학은 중화 반응 파트, 양적 계산 파트 다 킬러 파트가 있어요. 그 킬러 파트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복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걸 언제 하느냐? 시간 많은 방학 때 해야겠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통합과 내신 대비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과목을 한다고 해도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통합과 하고 그 다음 방학 때는 이제 킬러 파트 연습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 한 과목이 아니라 2과목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한 과목을 했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 겨울방학 때 나머지 한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과목을 어떻게 선정할까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물리를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학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리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 근데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은 보통 한 과목 있어요. 나는 수학을 좋아해 하면 보통 물리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물리가 좀 싫지만 화학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좀 암기기를 좋아하는 생명이라던가 지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 확실하게 좋아하는 한 과목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화학을 좋아하면 화학이랑 좀 비슷한 생명 혹은 화학이랑 조금 연계가 된 물리를 시작함으로써 그 아이가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는지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시기를 예비 고일 시기 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원 과목 내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생명과학 강사니까 좀 생명과학 위주로 한번 커리큘럼을 짜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한 과목을 선택했을 때 만약에 과학 탐구를 선택했다. 그 중에서 생명과학을 선택했다. 그러면 예비 고일 때 생명과학 전체 개념을 전체를 훑습니다. 그럼 이때 목표는 처음부터 수능 3점 문항의 킬러 문제를 마스터한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건 당장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는 수능 2점 문항을 다 맞추고 그리고 내신 문제를 대비하는 수준으로 해서 일단 생명과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기가 많은 방학을 이용하는 거죠. 여름방학 때는 생명과학 하면은 유전이 어렵습니다. 유전은 그냥 수학 문제가 어려워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아이들이 그 내용을 응용하는 그 문제 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여름방학 때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유전 파트를.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고일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생명과학 1을 과학탐구로 선택을 했으면 당연히 내신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을 할 겁니다. 겨울방학 때 어려운 파트 생명에서 어려운 파트가 이제 자극의 전도 3단원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3단원과 4단원 어려운 킬러 파트를 집중 학습하고 그 다음에 1학기 내신반으로 넘어가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특징은 예비 고일의 시기적인 장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시기가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요즘 아이들 다 물어봅니다. 요새 뭐하니 하면은 수업 시간에 놀아요. 수업 시간에 별거 안 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많을 때 오히려 추후에 배울 내용들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 강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요. 제 생각에는 관리가 중요해요. 스스로 하고자 하는 열정이 한 3주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매주 테스트를 봐야겠죠. 매주 테스트를 봐서 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따로 개별로 불러서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전 파트에 뭐 DNA 상대량을 분석하는 부분이 약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 아이가 집중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 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가끔 물리 1, 물리 2, 화학 1, 화학 2를 다 배웠는데 통합과학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통합과학을 잘 하려면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을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이 다 잘하는 친구들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 뭔가 제가 그 수업을 할 때는 항상 하나의 소설을 이야기하듯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쌍방향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만 얘기를 해도 안 되고요. 또 학생들만 너무 열정적이어도 안 돼요. 이 학생과 강사가 속도가 같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가 강의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유도함으로써 그 아이가 지금 어떤 것을 모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스텝 암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테스트를 볼 때 좀 암기 부분들이 많으면은 이제 백지 복수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은 소수령 테스트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소수령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본인이 알아도 쓰지를 못해요. 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백지 복수 누적 테스트 혹은 소수령 문제를 위주로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자의 차별화된 암기법으로 물론 이제 썰렁한 암기법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기억이 잘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손필기 자료 혹은 자료를 주어서 아이들이 이동할 때 혹은 시간이 없을 때 훑어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3스텝 암기법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학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의미 없는 문제들을 단순 많이 푸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 이 아이들은 소중한 시간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는 좋은 문제들을 줄 수 있도록 물론 그 아이들은 30분이면 다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문제 한 문제를 구성할 때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과학이든 생명과학이든 어차피 이제 수능이랑 연계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를 내신에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이어서 풀 수 있도록 빠른 풀이가 가능하도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과학 전 범위를 이제 기본서로 나누어 봤고요. 여기 완자 기출픽이라고 하는데 완자 기출픽에 있는 문제를 변형해서 이제 워크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랑 워크북이 있어서 기본서는 이 내용 위주로 나올 거고요. 일단 워크북은 이제 말 그대로 문제 위주의 책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전체 통합과학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랑 화학 파트가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요. 그 원 파트의 어려운 내용들을 제가 좀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내신에서 이제 킬러 파트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송파 지역에 맞춰서 그 지역에 맞는 기출 문제들을 넣음으로써 이제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학생이 보인고 학생이에요. 그런데 보인고 기출 문제를 넣어주면요. 잠이 오다가도 그 문제를 보면서 열정이 생겨요. 와 선생님 저 이거 풀면은 보인고 만점 맞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열정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기출문제 혹은 이제 변형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자체 교재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신 컨텐츠입니다. 뭐 학교별로도 있고 주간 테스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형 문제도 풀어봐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다 컨텐츠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명과학 1은 이제 비유전 파트라고 해서
물론 유전이 어려우니까 유전 먼저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유전을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유전 파트 전체적인 내용은 비유전이 훨씬 많습니다. 유전 내용은 거의 없어요. 다만 문제가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비유전 전체를 한번 훑는 중등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체적으로 4주에 컴팩트하게 진행할 거고요. 이 경우는 12월 18일 날 이제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1에서 이제 유전 파트를 제외한 비유전 파트를 다룰 거고요. 대상은 이제 중등 학생들도 있고 예비 고일 학생들도 섞여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기본 개념반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 한 번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23년 1월 1일 날 개강을 할 겁니다. 이제 1월 1일이 휴일이어서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 날 뭐 개인적인 가족 사정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제가 개인 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8주 과정으로 이 전체 과정을 다루었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진행할 거고요. 제가 이제 타 학원에 강의를 할 때는 보통 10주에서 11주 합니다. 그걸 이제 8주로 줄였다는 것은 굉장히 컴팩트하고 그만큼 이제 문제 풀이보다는 좀 개념 위주의 수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